부자병, 능력주의, 평등주의, 여성해방 그리고 민주주의. 만일 당신이 몇 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술을 드세요. 몇 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원을 가꾸세요. 덧붙여 실제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증거가 있다. 행복의 절반가량은 기본적인 세트포인트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세트포인트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통제를 받는 상태와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복권에 당첨되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행복의 수준이 떨어지지만 잠깐일 뿐이다. 이런 기준선은 유전자에 의해 설정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아동기 초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개개인의 세트 포인트와는 별도로 우리의 행복감 중 10%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나머지 40%는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 즉 의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줄 여지가 많다. 여기서 현대사회 조직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4가지 정치적 이상을 살펴보자. 바로 능력주의, 평등주의, 여성해방 그리고 민주주의다. 나는 이런 것들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이 이상들이 이기적 자본주의의 볼모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내가 방문한 사회 어디에서도 진정한 능력주의와 비슷한 것을 보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족벌주의를 동원하여 아이의 시험 성적을 바꾼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수가 없다. 모든 영어권 국가에서 누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누가 최고의 직업을 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가족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결한 대한민국에서도 교육 시스템은 엘리트 계층이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초점을 좀 더 넓혀보면 모든 시스템이 엘리트 계층에 유리한 반면 좋지 않은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예컨대 유죄 판결은 불법행위 자체보다는 피고의 배경 때문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감금하는 데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사법 시스템을 고발한 톨스토이의 작품과 그리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계층 간 불균형을 보여주는 증거로 금융청이 실시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몇 건 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개 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판결조차 별것 아니었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진짜 처벌은 망신을 주는 것이지만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처벌과 비교하면 대단히 불공정하다. 교육, 형벌, 건강 등의 문제에서 개개인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성과보다는 배경이었다. 이제 능력주의는 재고해야 한다. 정부가 가족의 배경과 성공 사이의 연관성을 끊는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웰빙이 증가할지는 의문스럽지만 말이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패배자라 부르면서 물질적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 진정한 능력주의는 조금 덜 성공한 사람들에게 숨을 곳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에도 적용된다. 부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항상 자기보다 잘난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인 극소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한다. 10개국에서 부모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웰빙은 부모 세대보다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믿는 것들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평등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평한 경쟁의 자리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지는 동안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간격도 더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빈곤 극복을 화제로 삼고 있지만 그 행보는 아주 다르다. 그러나 어디에도 깊이 고민한 흔적은 없다. 이기적인 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가정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기적인 자본주의를 퍼뜨리면 결국에는 바이러스만 만연할 것이다. 능력주의처럼 평등주의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추구하면 안 된다. 평등주의가 오로지 물질적, 사회적 지위에 적용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한 평등주의는 위험하다. 기회의 평등은 좋지만 물질을 넘는 것에까지 기회의 평등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평등주의를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대중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주의에는 과연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을까?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정치학자 존 더는 대담하게도 민주주의에 의문을 던진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리스에서 통치 형태가 아닌 하나의 가치로 제시되었음을 지적한다. 이후 2000년 동안 민주주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가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가들 손에 부활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특정 통치 형태의 기반으로서 현재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던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원래 대중의 자기 통치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통치자들이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통치자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초창기의 민주주의는 모두에 의한 통치, 즉 어리석은 다수가 어리석은 다수를 위해 통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유한 소수가 부유한 소수를 위해 부도덕하고 불평등하게 펼치는 통치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선거권을 모든 시민에게 확대하면 정권이 전복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견뎌냈다. 서구의 정부들은 히틀러와 소련에 맞서면서 민주주의 양식을 발전시켰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는 일은 20세기가 지나는 동안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다수의 지레과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를 탄압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예컨대 전체 영국 국민 중 담배를 피우지 않는 4분의 3이 담배를 피우는 4분의 1에게 동떨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할 수 있고, 멧돼지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 다수가 멧돼지 사냥을 즐기는 소수를 막는 것도 가능해졌다. 진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전체 유권자가 중요한 안건들을 보며 가령 인터넷으로 투표함으로써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반대하는 결정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던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기주의 질서를 양성하고 대다수 사람들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확실한 처방으로 소개되어 환영받았으며, 그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에게만 위협이 되었고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한다. 던은 부시가 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들먹이고 테러리스트와 독재 정권에 맞선다며 독재를 강화한 모순을 지적한다. 예전에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독재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던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아이러니들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시민에 가하는 통제가 민주주의 시대에 더욱 강화되었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직접적으로 다스려진다. 오늘날 영어권 국가에서 민주주의란 소비자가 이기적인 쾌락을 선택할 권리를 대가로 받으면서 수많은 결정권과 권력을 통치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능력주의, 평등, 여성 해방을 물질주의의 재단에 희생할 것을 수락하는 것이다. 던은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차선이 아닌 차악이다. 이제 능력주의는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경제를 이끌어갈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관리자들을 선발하는 도구가 되었다. 기회는 주문이 되었다. 더 부유해져서 소비를 늘리고 물질적 야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주문 말이다. 여성 해방은 고용주들이 노동력의 크기와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조합을 분쇄하는 데 활용하는 훌륭한 책략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신을 더 부유하고 만족시킬 사람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되었다. 문제는 4가지 이상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이다. 그 이상들을 극소수의 부가 아닌 우리의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한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능동적인 권고와 완벽한 입법을 통해 돈, 부동산, 외모, 명성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줄임으로써 바이러스 가치에 직접 도전해야 한다. 이타적 자본주의자의 슬로건은 당신의 욕망이 아닌 필요를 충족시켜라.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라. 경쟁뿐 아니라 협동도 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현재의 정치 풍토는 말할 것도 없이 유권자 상당수가 바이러스에 눈이 멀어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지만 이를 실현할 2가지 제안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래 개념, 즉 시민들의 자치라는 개념에 충실해진다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통치 모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할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타적 자본주의 토대에서의 능력주의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공공선을 개인의 이득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더불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능력주의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새로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타적 자본주의 토대에서의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질적인 평등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덴마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광고에 특별히 매력적인 모델들이 출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